예, 교육부 고령 성주 70 이완영 의원입니다. 제가 위원장님 먼저 업무 보고를 받아보니까 조금 원래 이 인권의 기능을 보면 인권 관련 제도에 관해서 조사 연구 이게 이제 준대요. 실제 업무 보고 내용을 보면 꼭 어떤 특정 부처에서 업무를 하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20조 보면 장애인 차별 시정 강화를 위해서 장애인 고용 보장 확산을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 이게 무슨 인권이 지금 문제가 돼가 이렇게 이거는 복지부나 고용부에서 해야 할 일을 인권에서 업무를 맡고 있지 않는가. 어떠세요? 제 이 발언에 대해서 느낌이? 기본적으로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잘 분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특정 제도가, 노동부의 특정 장애인 고용 제도가 인권상 어떤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제도적으로 조사하고 외국의 예도 조사해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내야 되지. 이걸 장애인 고용을 늘리고 보장하고 확산하는데 어떻게 하겠다. 이해가 좀 안 돼요. 의원님, 장애 분야는 저희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장애에 대한 침해 판단을 저희들이 조사 구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책 구제를 하기 때문에 정책 권고를 하겠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워딩을 잘 보시라고요, 위원장님. 네. 아니, 지금 말씀 잘 하겠습니다. 우리 뒤에 간부님들도 지금 제가 보면 끄떡끄떡 하셔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오늘 제가 이 지적을 해드렸으니까 제가 정부 부처에서 제가 몸을 담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제가 지금 이런 거 외에 실제로 할 일들이 인권과 관련돼서 조사하고 분석할 게 너무 많으실 텐데 방향이 혹시 잘못되어 있지는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다시 한번 짚어보세요. 지금 하시는 일을 진짜 인권과 관련해서 이걸 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지 맞는 말씀. 아니면 그냥 정부 업무만 단순히 이렇게 거들라고 하는 건지 그렇죠? 자, 이번에 탈북 우리의 청소년 9명이 라오스에서 강제로 북송되는 모습을 보면서 위원장님 뭘 느끼셨어요? 그 문제는 탈북 루트에 대해서 3, 4년 전부터 저희들에게 진정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거기 문제가 있으니 한번 살펴봐 달라. 그래서 북송되고 나서요? 아니면 과정에서요? 그 전에 재작년부터 NGO에서 저희들이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현장을 좀 살펴보고 그거에 대해 개선책을 미리 좀 권고해달라 하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들이 그걸 계획을 짜서 예산을 책정을 해서 경제기획원에 일정한 예산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 때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전혀 일을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점은 가지고서 금년에도 어떻게든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려고 그러고요.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냐? 제가 어제도 저희들 그 담당자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국제공조유엔이라든가 주변에 가능한 대로 이 사람들의 그 안전을 도움할 수 있는 그런 호소를 할 수 있는 방법밖에 현실적으로 정부에서 이제 일을 1차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원장님 지금 말씀 들어봐도요. 기재부에 예산 따려고 하는 그 작업 자체도 그렇게 하도록 해당 부처에서 그렇게 조사하고 탈북 우리 주민들이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현지에서도 좀 조사를 하고 이런 걸 오히려 권고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직접 그걸 예산 따가지고 인권이 잠깐 들어보세요. 인권이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조사하고 그런 예산을 편성하려니까 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럼요. 저희들이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정부에 권고를 하려면 그걸 실태 조사해서 정책으로 만들지 않으면은 함부로 책임 있는 권고를 할 수가 없죠. 권고하려면 권고할 내용 자체가 저희들이 정책을 위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반하기 위해서 한 실태 조사가 이렇게. 그러면 이번에 탈북 청소년 그냥 강제 북송됐을 때 지금 유엔 난민 최고 대표 사무소 우리 최고 대표도 한마디 했습니다. 그죠? 북한에 보내줄 경우 인권이 심각히 우려된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미국 국무부는 물론이고 국제 인권단체 국제 엠네스티도 얘기를 했죠.
그런데 대한민국 인권위원회는 한마디 한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1차적으로 정부에서 하는 걸 저희들은 일단 지켜보고 거기에 저희들은 항상 부족한 거를 얘기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외교부 나서서 앞장서서 할 수는 없지요. 저희들이 그래서 문제점 충분히 갖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인권위 업무를 지금 굉장히 제가 혼란스럽습니다. 위원장님 설명 들어보면 지금 엠네스티도 그렇고 유엔 난민 최고 대표 사무소도 그렇고 이걸 뭐 일일이 다 나오셔서 강제 북송된 게 인권 침해가 있는지 다 조사해가지고 그걸 무슨 정부에 멘트 낸다고 하면 그 인권에 대해서 즉시 신속하게 이렇게 대변해주는 역할을 못하지 않습니까? 성명 공고 이전에 정부에 대해서 우리 공고 정부의 지금 쭉 그 프로세스를 보고서 이러한 공고를 하려면은 뭐 문제점을 갖고 한 게 좋겠다 그런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 제기한 대로 이런 경우에 인권에 관한 현안이 나타났을 때 바로 굳이 그때 즉시 인권위 입장을 멘트해줌을 해서 정부 부처에서도 그 멘트를 받아들여서 활동하게끔 하고 이런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네, 그 참고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시고 나중에 저한테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북한 인권법도 우리 한번 북한 인권 법률이 필요하다고 한번 인권위 차원에서 말씀 계셨죠? 네. 계셨는데 그러면은 그 뒤로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 계속 지금 아예 상정도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인권위 입장을 어떻게 또 한 번 더 얘기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들 입장은 한 2번 정도 저희들이 발표를 국회에다 의견을 내기 제일 최근에 한 게 언제입니까, 그럼? 최근에는 세미나 같은 데서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권고 형태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국제회의도 하고 충분히 그러니까 알리기는 했죠. 행정부에다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인권위가 지금 국회에서 법 제정이 미뤄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인권위가 북한 인권법 제정에 말씀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네. 기본적으로 저희들 지금 여야가 같이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필요한 자문을 말할 기회를 주시면 저희들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